예, 방금 소개받은 백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우리 이제 공안직 중에서 제가 이제 지도하는 음, 그 시험과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과목은 형법이 있고요. 근데 형법을 이제 그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그 직렬은 이제 검찰 사무직이 있고요. 또 마약 수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중에서 그 형법 총론만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그 직렬은 철도 경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20문항 중에서 14문항에서 15문항은 이제 공통되고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 하면 검찰 마약 그 직렬의 형법 시험에서 형법 총론이 가지는 비중이 강론이 가지는 비중보다 월등히 크다. 그래서 14문제에서 15문제, 나머지를 강론에서 내는 거죠. 5문제에서 6문항 정도를 내는 거고, 철도경찰은 형법 총론만 이제 20문항을 내는데, 이 형법 총론과 공통되게 들어가고 나머지 5-6문항이 좀 다르게 형법 총론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목표치는 이번에 이제 검찰 마약 뭐 철도 경찰 대체로 뭐 좀 다릅니다만 커트라인이 좀 다릅니다만 80점대 중반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80점대 중반. 그러니까 검찰 마약이나 80점대 중반 이상, 중반 이상이요. 철도 경찰 비슷한데 그러면 이 형법이라는 과목에서 받으셔야 되는 점수는 90에서 95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90에서 95 이상을. 이게 우리 목표치고요.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문항 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만 틀려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가 또 지도하는 과목은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직렬은 이제 검찰, 그리고 마약 이렇게 돼 있고 이제 7급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출입국 관리직 또 형사소송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 7급 이건 7급이고요. 이건 7급이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개론 요 과목이 있는데 이걸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직렬은 교정직이 있고 교정직 교정직과 철도 경찰이 있겠습니다. 철도 경찰이 있고 근데 이제 방금 그 커트라인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마약과 철도 경찰은 이미 말씀이 좀 나왔으니까 형법에 준해서 90에서 95 이상 받으셔야 되고 이제 교정직과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근데 이제 남자 교정직의 커트라인이 60점대 중반, 60점대 중반. 여자는 70점대 중반. 이렇게 대충 분포를 그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커트라인을. 그러면 교정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론, 형사소송법 개론이 70점대 중반 이상. 그리고 여자 교정직의 경우는 80점대 중반 이상
이 정도를 목표로 보신다 그럼 생각하시면 알기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쉽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론은 15문항 정도가 공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문제가 같습니다. 같으면 나머지 5문제에서 6문항 정도만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른 문항이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개론이면 아무래도 개론이니까 이게 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5문항이 공통되고 같고요. 20문항 중에 나머지 5, 6문항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문항에서 약간 쉽다? 약간 쉽다는 정도?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 시험 난이도는. 근데 이제 검찰 마약이나 철도 경찰은 형사소송법에서 90에서 95 이상, 그죠? 90에서 95 이상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정직 남자는 70점 중반 이상, 75 이상, 여자 교정직은 85 이상 이렇게 받으시면은 합격이 된다. 그렇게 필기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면접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우리 메가 공무원학원이 면접센터를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선발 예정 인원에서 조금 더 뽑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검찰직 같은 경우도 원래 모집 인원은 245명이었는데 실제 선발한 인원 266명이죠. 원래 245에서 260이면 21명 정도 더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324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26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선발 예정 인원에서 21명을 더 뽑은 거긴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끝은 아니고요. 324명 중에서 60명 가까운 인원이 떨어진 겁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면접도 중요하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강의 처음에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강의를 시작해서 사법시험을 먼저 가르치고, 우리 공무원에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 이쪽, 경찰 이쪽 제자들 가르치기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강의는 1993년, 94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강의해서 시험을 준비시킨 거 포함하고 그 전에 이제 학문적인 강의 다 포함하면 한 30년 정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제가 지도하는 공안직에서 좀 달라지는 경향은 좀 시험 문제가 좀 새로워졌다. 그죠? 시험 문제가 좀 새로워졌다. 새롭다. 약간 이런 길어졌다. 문장이 길어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봤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약간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된 거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롭다, 길어졌다라는 게 이제 우리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피상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새로워지고 길어지고 어떤 애는 확 어려워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새롭다, 길어졌다 그런 부분이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주된 게 이제 일단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시험에서 좀 변형을 한다 이제는. 기출 문제는 좀 뜯어 고쳐요. 변형을 한다. 사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이제 형법이 37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49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법 조문이 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나 영어 시험과는 달리 이 법률 시험은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 대해서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목표치는 분명하죠. 90에서 95 또는 75 또는 85 요 이상 받으시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 그 공부할 때 그 기본적인 그 목표치가 있는데도 그걸 받기 위해서 목표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옛날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불합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결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별건 아닌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5월부터. 근데 보통은 5월부터 시작 안 해요. 보통은 내년 4월에 시험이면은 7월에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많습니다. 7월에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좀 놀고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지만은 학생들은 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 시작 안 하셨으면 뭐 다른 학원 다녀도 괜찮으니까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학원 다녀도 괜찮으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우리 학원 쪽에서는 2달 단위로 강의들이 개설이 되는데 2달 먼저 시작한 게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는 막상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량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다니든 어떤 강의를 듣든 상관없으니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그 진리입니다. 진리. 빨리 시작하시고 그래서 5월, 6월하고 7월, 8월 그리고 보강까지 포함하면 약간 9월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저는 뭘 하냐면 아니면 7월부터 시작하는 강의들에서도 한 2달 동안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제 이론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론을. 그래서 기본서라고 하는 보통 책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는데 그 이론은 우리 법률에선 우리나라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나중에 공직에 나가시면은 어떤 형법 조문과 어떤 형사소법 조문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직무에 임하실 것이냐 그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조문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조문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수험가에서 이야기하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법률은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뜻은 무엇이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무엇인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월, 10월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시키면서 요약하는 소위 이제 요약 강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방대한 양을 좀 줄이는 겁니다. 시험에 맞게 좀 실전형으로 줄여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출문제 변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기출 총정리 강의가 이때 있게 됩니다. 기출 총정리,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총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1월, 2월에는 각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학원에 나올 때마다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시험을 보셔서 본인의 성적이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성적 통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못 받은 문항, 못 받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시는 틀리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모의고사. 그리고 이때 법률 과목이니까 최근에 대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된 판례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출제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마지막으로 전범위 실전형 모의고사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고 그 후에 면접을 준비해서
면접에서도 합격해서 이제 법무연수원 지금 충북 진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인 구성에 있었습니다. 그 경찰대 옆에 용인에 있었는데 그 법무연수원이 법무부 직원들 연수받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충북의 진천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때가 그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자기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은 시험 합격하고 발령받기 전까지의 그 시간. 그때 이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비중을 둔단 말이죠. 이론 강의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은 주로 문제 푸는 강의가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6개월하고 5개월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수험 기간을 전체를 한 절반 정도로 나누면 앞부분에 이론 공부를 하고 뒷부분에서 문제를 푼단 말이죠.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요 두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오늘 질문지에 보니까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는 이제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이 중에 이론이 중요하다,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가 안 중요하니까 그걸 좀 경시하면 시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정 부분 검증된 연간 강의 일정이자 커리큘럼이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강의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시작하잖아요. 빨리 시작하면 동영상 콘텐츠가 더 빨리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은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강의든 상관없이 빨리 시작해라. 빨리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집중하려고 하는 건 기출부터 왜냐면 기출 문제로 변형하는 문제 유형이 주된 문제 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기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해서 점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을 차곡차곡 거치면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나는 이 정도로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이해와 정리는 수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바퀴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읽기입니다. 읽기. 그러니까 어떤 이해라고 하는 건 뜻을 아는 건데요. 동시에 정리는 요약을 해서 암기라는 겁니다. 이건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고 이건 암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막상 시험은 예전 시험보다 다른 좀 더 길고 장황한 문장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시거든요. 그럼 일단 읽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읽는 힘. 그러니까 평소 공부를 하실 때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늘 읽어야 됩니다. 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본서라든지 관련되는 교재들을 계속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중요한 축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이해가 중요하냐 암기가 중요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읽는 습관 평소에 이게 함께 동반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실 것이고 이해시켜 드리는 건 사실은 본인의 몫이지만은 보통은 저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강사들이 이해만 시키면 정리는 본인이 한다 또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정리까지 시킵니다. 암기를 다 시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좀 뭐라 그럴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대선배들은 공부를 할 때는 이해를 시켜주면 정리를 본인이 알아서 했어요. 그죠? 예, 옛날 분들은 정리를 본인이 알아서 해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선생이 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10여 년 됐나요? 그때부터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굉장히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니즈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그 정리를 위해서 뭐 두문자도 만들고 숫자도 외우게 하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동원해서 이해하고 정리하면 읽기는 누가 해야 돼요? 읽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읽는 것까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읽기. 근데 그러면 이걸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딱 보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해, 정리, 읽기가 끝나느냐? 그게 안 됩니다. 특히 초심자들은 6개월 동안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기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출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해와 정리와 읽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 정리가 돼. 이제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완성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속 학원의 강의 일정을 따라서 계속 밀어붙여 줘야 됩니다. 밀어붙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가서도 하는 거예요. 이걸 모의고사 가서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이게 돼요. 그래서 특히 초심자들은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 있죠.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시험을 처음 준비했는데 바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떻게 합격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학원 강의 일정 따라오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점수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합격하면 제일 행복한 합격이죠. 그죠? 불합격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사실상은 불합격의 아픔을 좀 겪은 분들이 그 다음의 시험 또는 그 다다음의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왜? 공부한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연간 강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저 목표하는 점수를 받아보자. 목표하는 점수를 그런 말씀이고, 직렬별로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그 좀 특징이 있는 게 교정직이거든요. 그죠? 특징 있는 게 교정직. 이따 이제 교정학교로 우리 박상민 교수가 오셔가지고 또 얘기도 하겠지만은 교정직은 이제 체력 시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기로만 할 수는 없고 체력 시험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응? 체력 시험도. 체력 시험에서도 많이들 탈락하거든요. 탈락하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좀 특징이 있다. 단 필기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높고 교정직에 대해서 우리 교정학 시간에 또 그 교정학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우리 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지도한 우리 검찰 마약 수사. 근데 요 특기할 만한 건 원래 마약 수사직을 많이 안 뽑았습니다. 원래 많이 안 뽑았는데 이번에 많이 뽑기 시작했죠. 예,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예, 과거에 비해서 마약 사범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마약 수사관들을 많이 뽑아서 그 수사 업무에 이제 종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직은 검찰청에 들어가면 사무국이 있고 검사실이 있죠. 제 제자들이 2000년도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위 이제 고위직 공무원도 우리 제자들을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검찰직 합격해서 들어가면 7급 말고 9급에 합격해서 그러면 사무국에 들어가서 사건과 공판과 집행과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범죄형벌 관련 업무죠. 범죄형벌 관련 업무지만 여기서 근무하게 되고 검사실에서는 수사라는 겁니다. 수사. 요건 보편적으로 7급 이상, 근데 몇 년 전부터는 8급도 여기 들어가서 수사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통칭해서 검찰 수사관이라고는 하죠. 근데 원래 처음에 하는 업무는 검찰청 사무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마약 수사직은 바로 구급부터 수사를 합니다. 수사. 바로 구급부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수사를 하는 거예요. 범인 잡고 증거 수집하고 나중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 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검찰 사무직은 처음에 들어가서 사무 업무를 하고 범죄 연벌 관련 업무지만은 근데 마약 수사는 수사를 한다. 철도 경찰도 처음에 들어가서 수사를 바로 합니다. 철도 경찰도 바로 수사를 하고. 근데 교정직 업무는 우리 또 교정학 교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질문지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답변이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나중에라도 또 질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제 말의 주제는 어디서 하든 빨리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하든 빨리 하라. 저희 쪽은요 2달 차이가 큽니다. 2달 차이 크니까 마음 먹으셨으면 빨리 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합격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하여튼 그런 제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